안녕하세요. 이번에 다트 인스파이어드 메소드를 사용한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을 발표하게 될 장세훈이라고 합니다.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먼저 목차입니다. 간단하게 적분 목표 함수랑 또 적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소개해 드린 다음에 그 조건들을 통하여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것이고, 그 함수 그래프를 통하여 여러 가지 함수의 특징과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그 함수의 최소값의 구간 그리고 추정 값들을 어느 정도 얻어내고, 그 결과들을 통해서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을 시행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을 분석하는 결과에서 이제 주의할 점, 정확하게 생각해 볼 점들을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치려 합니다. 먼저 함수와 적분 목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제 위에 보시는 그림처럼 함수는 1-x, y-x, y 이고요. 이 함수를 fxy로 정의해 놨습니다. 발표 내내 f 함수가 나온다면 앞으로 이 함수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어떤 삼각형 조건에 맞춰서 좌표 x, y를 지정해 놓을 것인데요. 그거에 맞춰서 적분을 진행할 예정이십니다. 마지막으로 적분 시에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것이고요. 더 정확하게는 다트 인스파이어드 메소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.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x, y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지금 x는 1, 그리고 그러니까 x축 x는 1, y는 x, 이 사이에 갇혀, 이 삼각형 안에 갇혀 있는 x, y의 좌표들로만 방금 보여드린 f를 적분을 할 예정이거든요. 그렇다면은 이 조건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세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. x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y도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며 x가 y보다 커야 됩니다.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은 좌표 x, y는 이 삼각형 안에 갇히게 됩니다. 그러면 그 지금까지 제시한 조건들을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. 먼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의 순서를 좀 나타냈는데요. 유니폼 0, 1에서 두 난수 그룹을 먼저 생성해 냅니다. 그 다음에 그리고 이 1번에서 이 0, 1은 결국은 이 1번이랑 2번 조건 0과 1 사이, y도 0과 1 사이 이것을 고려한 것이고요. 그리고 조건에 맞는 x, y로 그룹을 재정의했다. 이 말은 이 3번 x가 y보다 큰 거에 대해서만 이 좌표들을 다시 재표집했어요. 그리고 3번을 보면은 이제 z는 fxy를 적용해서 좌표 x, y, g들을 다 완성해냈고, 그 x, y, g들을 3D 플랫에 나타낸 결과가 지금 보이는 이 그림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삼각형 x, y가 삼각형 안에 잘 갇혀 있고, 그리고 z가 밑으로 내려가는 이 함수 값이 양수를 가지지 않고 음수로만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한된 조건 안에서 최소값의 값이 대강 마이너스 0.035보다 좀 더 밑에 있는 값이다.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x, y의 그 좌표값은 한 0.4와 0.6 사이, y도 0.4와 0.6 사이쯤. 그러니까 한 최소값이 한 x, y 좌표로만 보면 0.5, 0.5 근처에 있지 않을까를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봄으로써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정확한 뉴메리컬 최소값을 추정을 해보기 위해서 저는 파이썬에 있는 그리고 사이파이에 있는 optimize fmin bfgs 함수를 활용을 하였고요. 그 그래프에서 확인한 것처럼 0.5, 0.5에서 탐색을 시작을 했습니다. 당연히 f를 탐색하는 것이고요. 이제 본래 이 함수에는 이제 그레디언트랑 헤이시안도 줄 수 있는데, 저는 기본적으로 이 몬테카를로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칼큘러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최대한 알고리즘, 그 최대한 뉴메리컬 방식으로만 모든 걸 진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걸 주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딱 함수다.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그냥 눈으로만 확인한 어느 정도 시작점이 이 정도다.
라는 것만 아는 상태로도 최소값을 추정하는 과정을 가지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그 추정된 최소값은 이 current function value, 즉 마이너스 0.037037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값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이너스 0.03보다 좀 더 밑에 있는 값인 걸 보니 잘 추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최소값은 이제 추후에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 시 사용될 예정입니다.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겠습니다. 먼저 민밸류에 아까 추정된 최소값을 넣고 이 s는 먼저 제로로 이니셜라이징을 시작을 했는데요. 이 이유는 이 s 값이 어떤 제가 몬테카를로 1000번 시행할 값들을 다 더할 값들이거든요. 나중에 평균을 취할 예정이에요. 네. 그러면 이 몬테카를로 시행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라지 n을 10,000개만큼 각각의 유니폼의 x, y를 제로, 1에 대해서 다 그룹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x가 y보다 큰 거에 대해서 다시 x 언더바 1, y 언더바 1을 골라내고요. 그리고 n 언더바 1도 다시 x 언더바 1 벡터의 사이즈로 재정의 해놓습니다. 그리고 템프라는 벡터를 다 생성을 꼭 해야 되는데요. 이 템프의 기능은 추후에 그 g값과 비교할 벡터고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템프 값이 민 밸류와 0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. 왜 이게 민 밸류와 0 사이에 대해서 제가 선택하게 됐냐면요. 다시 한번 이 좌표 값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다트 인스파이어드를 할 거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제약을 걸어야 되는데 제가 제약한 공간은 이 삼각형에 의해서 이 정육 면체가 정확히 반으로 나눠 떨어지는 삼각 기둥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초록색 윗변 삼각형을 밑변으로 가지고 어떻게 따지면은 이 함수의 최소값을 음의 높이로 가지는 그 삼각 기둥을 공간에 제약을 두었기 때문에 z값은 당연히 0부터 이 함수의 최소값인 민밸류 사이에 있는 값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그래서 템퍼 값도 정확하게 이렇게 놨고요. z 빈 공간에 z라는 하고 카운트는 이제 실제로 조건에 맞는 것들을 세기 위한 변수입니다. 네, j는 아까 재정의한 n 언더바 1만큼 반복할 거고 z 값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템프 j가 z보다 크다면 카운트를 하나씩 올리는 형식입니다. 당연한 거겠지만 z는 이 정확한 함수 값이고요. 템프 j가 이 z 값보다 커야 이 초록색 공간 안에 들어올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템프 값이 z보다 클 때에 대해서만 카운트를 올리는 형식을 적용하였습니다. 그렇게 이 for 구문을 탈출하고 나면은 s 값에다가 결과값을 저장해 줄 건데요.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카운트 분의 n 언더바 1은 전체 부분에서 카운트가 차지하는 비율일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공간을 제약한 공간의 부피인데요. 먼저 0.5는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, 즉 밑변의 삼각형의 넓이고요. 민밸류는 굳이 따지자면은 음의 높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삼각기둥에 그래서 어떤 음의 부피는 0.5 곱하기 민밸류가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비율을 이렇게 함으로써 적분값을 추정할 것입니다. 그 값들을 s 값에다 다 더하고 이거를 또 이러한 각각의 몬테칼로를 1000번에 시행한 다음에 그 각 더한 값을 s를 1000으로 나눔으로써 그 나온 결과값이 마이너스 0.008339868인데 이것이 제가 원하는 적분 추정값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추정값을 정확한 적분값과 비교해 보겠습니다. 정확한 적분이 가능한 사실 문제고요. 그래서 정확한 적분값은 마이너스 120분의 1 소수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0.008333333이 쭉 이어지는 값입니다. 그러면은 이 추정값과 실제값이 실제로 10의 마이너스 5승까지 그러니까 소수점 5째까지 일치하는 걸 봄으로써 몬테카를로
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네, 몬테카를로 시행 시 생각해 볼 점입니다. 제가 처음에 이 몬테카를로 시행을 할 때 계속 좀 고생했던 부분이 어떻게 해도 계속 마이너스 0.0069에 수렴하는 형식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. 마이너스 0.0083 몇이 아니고 왜 그런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x랑 y를 뽑는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이제 하나의 예시로 이 구조를 통해 플라팅된 x, y인데요. 분명히 범위는 삼각형 안에 잘 들어온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x는 0과 0.4, y는 0과 0.4 사이에 아주 까만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밀도가 잘못된 거죠. 다른 데에 비해 여기에 밀도가 너무 높아서 x와 x가 0.0.4, y가 0과 0.4 사이의 값들이 더 영향을 준 거죠. 공평하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겠죠. 이것 때문에 바이아스가 발생함으로써 네, 제 첫, 제 추정값이 계속 바이아스가 생겼던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몬테카를로 통해서 난수 생성을 할 때 범위뿐만 아니라 그 밀도도 매우 중요하다. 그래서 이제 뭐 4차원, 5차원 이상을 할 때는 좀 어렵겠지만 3차원 이하의 것에 난수를 생성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플라팅을 한 다음에 내가 플라팅 한 것이 밀도는 괜찮은지 뭐 범위는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. 그런 과정이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에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